지금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여고생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하며 일본은 한국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당당히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더 놀라운 건 이 학생이 불과 8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극도로 혐오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혐한 활동까지 했다고 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변화의 전말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아야카라고 합니다. 오사카의 보수적인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17살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자민당 지역 의원이시고 할아버지는 전직 자위대 간부셨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보수 정치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치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매일 저녁 뉴스를 보며 아버지의 분노가 시작됐어요. 아야카야, 또 한국이 녹도 망언을 하고 있다더라. 정말 염치도 없는 족속들이야. 아버지는 신문을 탁 내려놓으며 분개하셨습니다. 위안부니 강제징용이니 하며 계속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야 하냐?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조선을 얼마나 발전시켜줬는데. 할아버지도 거들어 주셨어요. 내가 자위대에 있을 때도 그랬지. 한국 놈들은 절대 믿으면 안 돼. 배은망덕한 민족이야. 저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거짓말쟁이 나라라고 믿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비웃곤 했죠. K-팝이 뭐가 좋다는 거야? 우리 J-팝이 훨씬 수준 높지 않아? 한국은 우리를 베끼기만 하잖아.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혐한 커뮤니티에도 자주 들어가서 한국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게 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여행 간다는 친구들 진짜 이해 안 가. 반일 국가에 돈 갖다 바치는 거잖아. 어머니만은 조금 달랐어요. 가끔 우리가 한국 이야기를 할 때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조용히 식사만 하시며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제 일상은 그렇게 반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수학여행지가 한국 서울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저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선생님, 왜 하필 그런 반일 국가를 가야 하나요? 안전상 문제도 있고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지 않나요? 담임 선생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야카야, 이번 수학여행은 문부과학성에서 추진하는 한일 청소년 국제2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야.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해해주렴. 교실 분위기도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K-팝 좋아하는 친구들은 신나했지만 저처럼 보수적인 가정의 아이들은 불만을 표했죠. 집에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아버지가 펄펄 뛰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딸이 그런 곳에 가다니. 당장 학교에 전화해서 빼달라고 해야겠어.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의무 참여라고 했어요. 정부 차원의 사업이라 개인 사정으로는 빠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계셨죠. 아야카야, 이번 여행에서는 마음을 열고 보려고 노력해봐.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봉투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있는 주소로 꼭 가봐.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곳이야. 봉투를 열어보니 명동성당이라는 주소와 함께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성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이.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그곳에서 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단다. 편견 없이 바라보렴.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야카야,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잘 지켜봐. 진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이야. 복도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리자 어머니는 급히 나가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숨기고 계신 비밀이 무엇일까요?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간사이 공항보다도 훨씬 크고 시설이 좋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괜찮네. 친구 유키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속으로는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리무진 버스가 정말 깨끗하고 좌석도 편안했거든요. 일본 버스보다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2004년부터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한다고? 우리보다 빠르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깔끔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상황,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한강을 건널 때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강 양쪽으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정말 웅장했거든요. 한강공원도 잘 정비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운동하고 산책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와, 여기 진짜 선진국 같은데? 친구들도 연신 감탄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분이 완벽한 일본어로 응대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였어요. 일본 호텔 못지 않았습니다. 저녁으로 한국 전통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불고기에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 건강에 좋다고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죠. 김치의 유산균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일본에서 먹던 한국 음식이랑 완전 달라. 첫날이 끝날 무렵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둘째 날 첫 번째 일정은 서대문 형무소역 사관이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이 시작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가들이 갇혀있던 감옥입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죠. 실제 고문 기구들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전기고문기, 손톱 뽑는 기구, 물고문 도구들.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이곳에서 17세의 나이로 순국하셨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어요. 저와 같은 나이의 소녀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전시실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 일본군이 작성한 문서들, 강제징용 명단, 위안부 관련 자료들. 모든 게 생생한 증거였어요. 이 모든 자료들은 일본 정부 기록보관소에서도 확인되는 공식 문서들입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까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 봤을 때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좁고 어둡고 축축한 공간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들을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사라지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혼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그때 옆에 앉으신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학생, 일본에서 왔구나. 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을 보니 알겠더라고. 충격받았지? 할아버지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셨어요. 학생,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거든.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후 자유시간에 저는 어머니가 준 주소를 찾아 명동 성당으로 향했어요. 성당 앞에 서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진 속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였거든요. 성당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신성한 분위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죠. 저는 성당 관계자에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혹시 이 사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을까요? 나이 드신 신부님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 이건 30년 전에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던 일본인 자원봉사자 분이시네요. 이름이 사토 미나코였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의 이름이었거든요. 이분을 아세요? 물론이죠.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이에요.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셨고 어려운 이웃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신부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당시 이곳에는 가난한 한국인 가정들이 많이 왔는데 미나코 씨는 그분들을 위해 일본어를 가르쳐 주시고 생활용품도 지원해 주셨어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다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사무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가져와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어려운 할머니들을 돌보는 모습,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는 모습까지.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셨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왜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슬픈 표정을 지으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학생도 어머니를 닮아서 마음이 따뜻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세요. 성당을 나오며 가슴이 벅찼어요.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도 어머니가 얼마나 선한 분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는데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무릎이 아프고 손바닥도 까졌습니다. 혼자 일어나려고 하는데 누군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많이 다치셨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어요.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셨죠. 저는 김지은이라고 해요. 근처 약국까지 가서 상처 치료부터 하시죠. 지은 씨는 저를 약국까지 데려가서 반창고와 소독약을 사주셨어요. 정성스럽게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건 기본이죠. 더군다나 우리와 같은 나이대의 학생이잖아요. 지은 씨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일본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대학에서 일본학을 전공해요. 일본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 일들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세요? 지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물론 과거의 일들은 아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의 일본 사람들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특히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는 더더욱이요. 정말요? 네. 저는 오히려 한일 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화는 생각보다 많이 비슷하거든요. 음식도 그렇고 가족을 중시하는 것도 그렇고요. 지은 씨는 계속 말했어요. 제 꿈은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 순간 뭔가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이런 따뜻하고 성숙한 사람이 한국에 있다니요. 카페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K-팝, 일본 애니메이션, 서로의 학교 생활, 장래 희망. 정말 또래 친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토씨, 혹시 한국어 배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한국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문자거든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드신 거라서 외국인도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지은 씨는 종이에 한글을 써가며 설명해 주었어요. 자음은 발음할 때 입과 혀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뜻하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자가 600년 전에 만들어졌다니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은 씨가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한글 공부책이에요. 일본어로 설명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공부해 볼게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반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야카야, 한국은 어땠니? 역시 반일 시위나 하고 있던가? 아버지가 기대하는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아버지.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정말 잘못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거짓 선전에 속았구나. 역시 한국 놈들이 학생들을 세뇌시킨 거야. 거짓이 아니에요. 서대문형 무소에서 직접 봤어요. 일본 정부 자료에도 다 나와 있대요. 할아버지까지 나서서 저를 꾸짖으셨어요. 아야카. 그런 반일 교육에 속으면 안 돼. 우리 조상들이 조선을 근대화시켜준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역사가 왜곡된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며칠 동안 가족들과 제대로 대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아야카야, 명동성당에 갔었구나. 네, 어머니. 어머니가 그곳에서 봉사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아야카야. 숨기고 있어서.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버지 가문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거든. 나도 젊었을 때는 한일 친선에 대한 꿈이 있었어. 하지만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해야 했지. 어머니의 아픈 과거를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정말? 네, 지은 언니가 선물해준 책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머니가 도와줄게. 사실 나도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거든.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몰래 매일 밤 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6개월 후 학교에서 전국 한국어 말하기 대회 공고를 봤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야카, 정말 나갈 거야? 네, 아버지가 알면. 담임 선생님도 걱정하셨어요. 네, 저에게는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집에서는 예상대로 난리가 났어요. 절대 안 돼. 우리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야. 당장 포기해.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셨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본 것이 진실이에요. 대회 준비 기간 동안 어머니가 몰래 도와주셨어요. 발음 교정부터 내용 구성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왔어요. 도쿄의 큰 홀에서 열렸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조차 아버지 때문에 올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순서가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석을 바라보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아야카입니다. 한국어로 인사하니 박수가 나왔어요. 저는 8개월 전까지 한국을 미워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혐한 글을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서울 수학 여행을 통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서대문형 무소에서 저는 일본이 저지른 잔혹한 역사를 직면했어요. 17세 유관순 열사가 고문받으며 죽어간 그 감옥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온 역사가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명동 성당에서는 30년 전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가난한 한국인들을 도우며 진정한 한일 우정을 실천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그 꿈을 포기해야 했죠. 관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명동 거리에서 넘어진 저를 도와준 김지은 언니를 만났어요. 그분은 과거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용기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말을 했어요. 일본은 한국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한일 우정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서 두 나라 사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겠어요. 연설이 끝나자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몇몇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결과 발표에서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한국 총영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에 깊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혹시 한국 유학에 관심 있으세요? 서울의 대학교 한국학과에서 장학금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요? 꼭 공부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아야카야, 뉴스로 봤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내 아버지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셔. 아마 마음이 바뀌실 거야.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야카야, 앉아봐. 아버지가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내 연설을 봤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어. 아버지. 아빠가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내가 본 것들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살았나 보다. 내 말을 들어보니 부끄럽구나. 그날 밤 가족 모두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도 30년 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새로 시작하자. 아야카의 꿈을 응원해줘야지. 아버지의 말씀에 모든 가족이 울컥했어요. 지금 저는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에는 오사카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국인 유학생들과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언니와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올 여름에는 드디어 가족 모두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버지도 직접 보시고 판단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명동 성당에도 함께 가서 어머니의 추억을 되짚어 볼 계획이에요. 대학은 서울의 대학교 한국학과로 진학하기로 했어요. 장학금도 받게 되었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깨끗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글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과학적 문자입니다. 김치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보물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계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편견의 벽을 넘어보세요. 그 너머에는 더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